이란을 압박하는 힘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만이 아닙니다. 지금 테헤란을 더 깊이 흔들고 있는 변화는 뜻밖에도 이란의 북서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르키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총을 직접 겨누는 방식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에게 방패와 칼을 동시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란의 가장 중요한 협박 수단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드론, 미사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카드를 통해 걸프 국가들을 압박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카타르의 주요 거점, 쿠웨이트의 에너지 인프라, 아랍에미리트의 항만과 금융 중심지까지 모두 이란이 보내는 저비용 드론과 미사일 위협 앞에서 막대한 방어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제공하는 무인기, 대드론 방공체계,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새로운 물류 회랑이 걸프의 전략적 심리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기 몇 대가 새로 배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걸프 국가들이 더 이상 이란의 위협을 수동적으로 견디는 쪽에만 머물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방패를 두껍게 만들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칼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란의 드론 압박을 막는 비용 구조를 바꾸려 하고 다른 한쪽은 필요할 경우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움직일 때 이란이 의존해온 공포의 공식은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보겠습니다. 리야드가 가장 두려워해온 것은 대규모 전면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비싼 문제는 저비용 드론의 반복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이란이 직접 운용하든 친이란 세력이 운용하든 드론과 순항미사일은 사우디의 동부 에너지 시설에 심리적 부담을 계속 안겨왔습니다. 문제는 방어 비용의 불균형입니다. 값싼 드론 하나를 막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미사일을 계속 쏘아야 한다면 공격자는 적은 비용으로 압박하고 방어자는 막대한 돈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식 비대칭 압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튀르키예 방산체계에 관심을 돌린 것은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라 방어 공식의 수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코르쿠트 계열 대드론 방공체계는 저고도로 접근하는 무인기를 빠르게 탐지하고 근거리에서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체계입니다. 이 체계의 전략적 의미는 화려한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의미는 비용과 속도에 있습니다. 사우디가 모든 위협을 고가의 서방식 장거리 요격 미사일로만 상대하지 않고 낮은 단계의 위협은 더 적합한 방공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방어 체계 전체의 지속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우디가 이란을 향해 즉각적인 공격 태세를 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우디의 움직임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정유시설, 항만, 동부 산업지대, 에너지 수출망을 지키기 위해 방어층을 촘촘하게 쌓는 것입니다. 이란의 드론 위협이 과거처럼 사우디 경제를 흔드는 심리적 무기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리야드가 얻으려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사우디는 전쟁을 키우기보다 전쟁 협박의 효율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움직임은 사우디와 다릅니다. UAE는 방패만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UAE는 훨씬 공격적이고 훨씬 빠르며 훨씬 계산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걸프 안보의 최전선에서 자신을 단순한 방어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위자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튀르키예의 아킨지 무인기와 UAE의 방산 기업들이 연결됩니다. 아킨지 무인기는 단순한 정찰용 드론이 아닙니다. 장시간 비행, 높은 탑재 능력,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됩니다. UAE가 이 플랫폼에 자국 방산 기술과 정밀 유도 무장을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걸프의 억제 전략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통해 주변국의 취약성을 시험했다면 이제 UAE는 이란에게도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입니다. 특히 UAE와 튀르키예 방산 협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밀 유도 무장 통합입니다. UAE의 정밀 유도 폭탄 체계가 아킨지 무인기와 결합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더 먼 거리에서 더 정확한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곧바로 전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억제입니다. 상대가 공격을 계산할 때 자신도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력은 실제로 사용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상대의 판단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지난 4월 초에 제기된 논란은 매우 민감하지만 동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테헤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문제 제기에서 UAE가 튀르키예산 아킨지 무인기를 이용해 이란 영토의 일부 목표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AE는 이 주장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자국의 정당한 자위권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란이 UAE의 새로운 능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자신이 압박을 가하는 쪽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호르무즈를 거론하고 드론을 날리고 친이란 세력을 통해 지역 전체에 불확실성을 퍼뜨리면 걸프 국가들은 방어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UAE가 아킨지와 정밀 유도 무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쌓기 시작하면 이 계산은 달라집니다. 이제 이란은 자신이 던진 압박이 언젠가 되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사우디와 UAE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의 저비용 드론 압박을 더 이상 비싼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방패를 세우고 있습니다. UAE는 이란이 걸프를 일방적으로 위협할 수 없도록 정밀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을 연결하는 중심에는 튀르키예 방산 산업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이 이란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란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드론, 미사일, 친이란 네트워크를 하나의 압박 묶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방패를 강화하고 UAE가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다른 걸프 국가들까지 같은 흐름에 올라타면 이란의 협박은 더 이상 예전만큼 싸고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위협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란의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란은 여전히 넓은 네트워크와 미사일 능력,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걸프는 더 이상 이란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방어 비용만 계산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방어 체계를 바꾸고 공격 억제력을 키우고 동시에 다음 단계의 물류 탈출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더 커집니다. 만약 사우디가 방패를 들고 UAE가 칼을 쥐었다면 쿠웨이트와 카타르 그리고 이라크는 이 새로운 안보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이 실제로 열리기 시작한다면 이란이 수십 년 동안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로 사용해온 지리적 압박은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우디가 방패를 세우고 UAE가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면 그 다음에 봐야 할 국가는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는 걸프 안보 구조에서 자주 조용하게 언급되지만 실제 위치를 지도 위에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쿠웨이트는 이란 해안과 매우 가깝고 에너지 시설과 항만, 주요 도시가 비교적 짧은 거리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판단할 시간이 짧고 방어 체계가 반응할 수 있는 공간도 좁다는 뜻입니다. 이런 국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거대한 전쟁 선언이 아니라 낮게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불안입니다. 쿠웨이트가 튀르키예산 방공체계와 무인기 플랫폼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원하는 것은 이란과의 정면 충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쿠웨이트는 자신의 하늘을 남의 계산에 맡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란이든 친이란 세력이든 어느 쪽이든 쿠웨이트의 공역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튀르키예 방산체계가 쿠웨이트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한 무기 보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방어선을 더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적어도 드론을 탐지하고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하며 핵심 시설 주변에 여러 겹의 방어망을 만드는 구조가 생기면 공격자는 이전보다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값싼 드론 여러 대를 보내 방어망을 필요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드론이 목표까지 도달하기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이 가능성이 억제의 시작입니다. 카타르 역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자리와 가까운 위치에 있고 동시에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미군 거점 중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의 방공 문제는 카타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하가 방어망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국 수도와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지역 군사 존재와도 연결되는 안보 퍼즐을 다시 맞춘다는 뜻입니다. 카타르가 대드론 방어 체계를 강화하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란의 드론 압박은 거대한 미사일 공격보다 더 낮은 단계에서 더 자주, 더 애매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크게 반응하면 확전 위험이 커지고 너무 작게 반응하면 상대가 계속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타르에게 필요한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방어체계, 해안과 사막, 공군기지 주변을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이동식 방패입니다. 튀르키예산 대드론 체계는 바로 이런 틈을 메우는 선택지로 익힙니다. 이제 이라크를 봐야 합니다. 사실 이 퍼즐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는 이라크입니다. 쿠웨이트나 카타르는 외부 위협을 막는 데 집중하면 되지만 이라크는
외부와 내부가 겹쳐 있습니다. 이란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동시에 이라크 내부에는 친이란 무장 세력의 영향력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바그다드가 반공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비를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다시 자신의 영공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라크가 튀르키예 반공체계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그다드가 석유시설, 공항, 외교시설, 주요 도시 주변을 독자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 이란이나 친이란 세력이 만들어온 불확실성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이라크에게 반공망은 군사장비이면서 동시에 주권의 상징입니다. 하늘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질문은 결국 국가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군사 변화보다 더 깊은 변화는 지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물류 구상입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강력한 협상 카드로 사용해온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나 드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가장 큰 힘은 질이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흐름의 중요한 길목에 앉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호르무즈를 거론할 수 있다는 점이 테헤란의 심리적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시작해 튀르키예 국경으로 연결되는 개발도로 구상, 항만과 철도와 도로를 묶는 새로운 회랑, 그리고 걸프 자본이 참여하는 물류 네트워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길이 호르무즈를 지나야 하는가? 이 질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뀌는 순간 이란의 지리적 압박은 예전과 같은 힘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협은 여전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어떤 새로운 회랑도 당장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대체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협박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다른 길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면 한 길목을 틀어지고 압박하던 쪽의 힘은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튀르키예의 역할은 훨씬 커집니다. 튀르키예는 걸프 국가들에게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방공망, 무인기, 정밀무장, 항만, 철도, 도로, 에너지 회랑을 하나의 전략적 패키지처럼 묶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산 수출이면서 동시에 외교입니다. 이것은 상업이면서 동시에 세력 재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변화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이 변화가 공개적인 반이란,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방어체계입니다. 겉으로는 물류개발입니다. 겉으로는 경제협력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전략적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드론 압박에 덜 흔들리고 호르무즈 위협에 덜 갇히며 튀르키예와의 안보경제 연결을 더 깊게 만들게 됩니다. 이란은 총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조금씩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더 이상 이란의 위협을 단순히 견디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방어비용의 구조를 바꾸고 UAE는 정밀 대응 능력을 키우고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취약한 하늘을 더 촘촘하게 막으려 하며 이라크는 자신의 영공과 물류 위치를 다시 정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뒤에는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곧바로 무력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단정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지역 네트워크, 미사일 능력,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위기 때마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란이 과거처럼 호르무즈와 드론 위협만으로 걸프 전체를 심리적으로 묶어두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방패를 갖고 칼을 갖고 우회로까지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핵심 질문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란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압박의 방식을 조정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형태의 긴장을 만들려 할까요?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 튀르키예와의 협력을 어디까지 확대할까요? 만약 방공망과 무인기, 그리고 호르무즈 우회 물류망이 하나의 새로운 지역 구조로 굳어진다면 중동의 힘의 중심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튀르키예가 만든 이 새로운 방패와 회랑이 이란의 호르무즈 카드를 실제로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은 또 다른 방식으로 걸프 국가들을 압박할 새로운 수단을 찾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길을 통제하고 누가 하늘을 지키며 누가 공포의 가격을 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거대한 전략 게임입니다.